우선은 식당 칸을 운영하는 기차는 야간 열차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차가 부산에서 7시 넘어 출발해 서울역에 11시 40분쯤에 도착하는 기차가 제일 늦은 기차 시간이죠. 우리나라 전역에 어디를 살펴봐도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시는 집이나 집 앞이나 동네 슈퍼나 독서실이나 학교에도 그 어디를 본다고 해도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덤 없던 자리 없고 사람 죽지 않은 자리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언제든 어디서든 귀신이 나올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있는 와중에도 뒤에서 아니면 책상 밑에서 혹은 의자 옆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귀신이 하나 정도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특히나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한 장소, 아니면 공동묘지처럼 죽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 이런 곳에선 아무래도 귀신의 출현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차 역시 억울하게 깔려 죽은 귀신이나 기차 내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귀신 출몰에서 안전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야간 열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11시 40분 기차를 타고 도시락이나 커피를 팔러 나가면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식당 칸 주위의 몇 칸은 사람을 없는 사람이라도 채워놔서 사람들이 조금은 있는 편이지만 기차 양쪽 마지막 칸으로 가면 사람이 없거나 한 명 정도 있는 열차 칸이 허다합니다. 커피를 팔다가도 그런 칸으로 들어서게 되면 창문 밖으로 어둠만이 지나가는데 사람 한 명 없는 객실 안의 모습은 적막하기도 하면서 왠지 야릇한 기분이 들죠. 그것도 가뜩이나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그 기억이 날 때는 찝찝해지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없는 칸에 사람이 혼자 타고 있는 걸 봐도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귀신이 혼자 나타나란 법은 없지만 왠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팔고 지나가면서 혼자 있는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됩니다. 꼭 가만히 보면 열차 칸에 혼자 있는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이 없었네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차장님한테 그 칸에 손님이 없다고 이런 소리라도 듣게 되면 오싹해지면서 그 칸은 지나가기 싫어지죠. 그 열차 칸, 다음 칸에도 손님은 계시지만 그 칸은 지나가기 싫으므로 다음 칸에 손님들을 서울역에 도착하기까지 도시락이나 커피는 못 먹는 거죠. 이런 건 특히나 무궁화 열차가 심합니다. 새마을 열차는 그나마 깨끗하고 기차의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무궁화 열차 같은 건 정말 오래된 열차도 많거든요. 저희는 기차를 기차 번호로 말합니다. 512 열차에서 어제 귀신 봤다, 이런 말도 가끔 나오는 말이죠. 이제는 제가 조금은 친해진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야간 열차에서 봤던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차에 있는 차장님과 승무원 아가씨 밥은 어디서 해결하는지 아시나요? 식당 칸에 와서 저희와 같이 밥을 먹죠. 우리가 그들의 밥까지 같이 항상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웬만큼들 친해지게 되고 1년 정도 일하다 보면 개 중에 많이 친해진 차장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좀 많이 친해진 차장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야간 열차란 서울에서 12시쯤에 출발하는 그런 열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열차는 밤새도록 달려 새벽녘의 종점에 도착하는 기차인 거죠. 이런 열차에는 수면실이 딸려있는 기차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의자에 앉아서 자면 되지, 뭐하러 돈을 더 들여 수면실까지 가서 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도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실의 구조는 2층의 침대가 객실 양옆으로 줄지어서 들어서 있는 모양입니다. 중간에는 복도가 있고요. 하루는 이 차장님이 수면실 옆칸에서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수면실에서 어떤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끔, 아주 가끔 자다가 꿈꿔서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고 잠꼬대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무서운 느낌 없이 잽싸게 수면실로 들어갔답니다.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차장님이 수면실로 딱 들어가니까 어두운 수면실 복도 끝에 어떤 아저씨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차장님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치며 물어봤더니 손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여기 귀신,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는데 방해되니까 옆 칸에 가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수면실 다음 칸으로 그 아저씨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 아저씨는 수면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계속 겁에 질린 눈으로 천장이며 바닥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나오더라는군요. 그렇게 다음 칸까지 와서 그 아저씨를 의자에 앉히고 물어보니까 손님, 진정하시고 말씀해보세요. 악몽을 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요. 깨서 시계를 보고 아무튼 꿈은 아니에요, 절대. 이 시계를 보고 있는데 누가 커튼을 젖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자꾸 계속. 뭡니까? 누가 자다가 나왔나 보죠. 아니에요. 이게 계속 들렸어요. 촥촥. 그래서 제가 누군데 저렇게 남들 자는데 이 커튼을 갖고 장난치나, 이거 혹시 도둑인가 해서 슬쩍 밖을 봤거든요. 예. 뭐 그런데요. 차장이에요, 차장. 이 모자를 쓰고 그 제복 입은 남자 차장이더라고요. 예? 손님, 이 열차에는 차장은 저 혼자인데요. 아니에요. 이 차장님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그냥 엄청 삐쩍 마른 차장,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이거 뭐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차장이 앞에서부터 이 커튼을 걷으면서 자는 사람 얼굴을 확인하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제 쪽으로. 제가 2층 칸에 있었는데 그 차장은 고개를 숙여서 1층만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장한테 차장님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차장이 커튼을 걷다 말고 저를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예. 뭐 그래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람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범죄자라도 열차에 탔나 해서 무슨 사람을 찾냐고 물어봤더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물어봤죠.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더니 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차장님이 저를 보면서 손님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확인하러 갈 때까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제가 겁이 덜컥 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차장이 저를 보면서 갑자기 저 손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길래 그냥 물 마시러 나간다고 했더니 그 차장이 갑자기 그러면 손님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확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비명을 지른 거예요. 이거 손님은 저 앞칸으로 가시면 사람들 많은 칸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 가셔서 아무 빈자리나 앉아 계세요. 저 혼자는 못 가겠어요. 나이도 40줄이 훨씬 넘어간 아저씨였는데 너무 겁에 질려버린 나머지 혼자서는 있기 싫고 혼자서 다른 칸까지는 걸어가지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장님이 그 사람을 사람 많은 칸까지 안내해드리고 다시 수면실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차장님이라도 겁은 날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수면실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복도엔 아무것도 없나 확인했고 어두컴컴한 수면실엔 사람들 코 고는 소리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사람이 없나 하고 커튼을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자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아까 그 차장 귀신이 한 행동하고 똑같잖아. 그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겁이 확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수면실에서 나간 다음 수면실 문을 수동으로 돌려서 열어놓고 다음 칸 문도 수동으로 돌려서 열어놓은 다음에 다음 칸 의자에 앉아 수면실을 쳐다보면서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마 겁이 나서 수면실을 살펴보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다가 수면실에 죽는 사람이라도 생기면 손님들을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긴 해야겠고 그때 차장님이 열차에서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차장님도 한번 봤다는데 열차에 있던 승무원 아가씨가 기차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대요. 새마을 기차를 보면 거의 끝에 칸쯤에 전철문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 안엔 좌석이 하나 있고요. 거기가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다가 쉬는 곳입니다. 하루는 여자 승무원이 계속 안 보이길래 남자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휴게실에서 천장 세봉의 작은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여승무원 시체를 발견했대요. 이런 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쉬쉬하면서 목포까지 내려가 조용히 시체를 수습했는데 그때부터 그 열차에 그 여승무원이 가끔씩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여승무원과 남자 차장이 한 조를 이뤄서 야간 열차를 타고 매일매일 지방을 내려가서 자고 오고 이러다 보면 남녀 사이에 가끔 눈이 맞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는 매일 바뀌지만 돌다 보면 그 사람 다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차 안에서는 그 휴게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여자 승무원은 유부남 차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뭐 사랑에 괴로워서 자살을 한 거겠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유부남 차장은 연차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상근무로 빠지게 됐고 그 승무원 귀신 혼자만 열차에 타고 다니는 거였죠. 이 여승무원 귀신은 본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 여승무원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열차 내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승객들은 물론 모르고 지나치겠지만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차장과 여승무원은 알고 있었죠. 그 여승무원이 귀신이라는 걸.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쉬려고 휴게실 문을 열면 그 여승무원이 조용히 앉아있다가 앞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탄 여승무원인 줄 알고 뒤따라갔다가 열차의 끝칸까지 가도 그 여승무원 없고 뒤에서 자기 여승무원이 오기도 하고 아무튼 차장이나 여승무원이나 낮에도 그 열차를 타기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워낙 오래돼서 소문이고 뭐고 뜸해졌기 때문에 신참인 남승무원이나 여승무원을 태우긴 하는데 그 여승무원 귀신이 사람에게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객실에 앉아있는 여승무원 귀신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승무원이 기차 타고 서울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걸었더랍니다. 저 혹시 서울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박인태 차장님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네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찾아야 되는데. 서울 사무실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편안한 여행 되시고요. 이러고 지나친 다음에 열차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여승무원은 앞칸에서 끝칸까지 찾아봐도 안 보인다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나중에 남승무원한테 그 얘기를 들은 여승무원들은 울고불고 다시는 그 열차 안 탄다고. 사람들이 봤다는 귀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거나 눈이 뻥 뚫렸다거나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거나 다리가 없다거나 목만 있다거나 이런 귀신은 상당히 드문 귀신입니다. 거의 산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에 똑같이 걸어다니고 이런 귀신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귀신을 보고 지나쳤더라도 저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게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밤늦게 올라오는 기차를 타고 올 때 아무도 없던 칸에 혼자서 앉아있던 아가씨, 잠도 안 자고 그저 앞만 멍하니 쳐다보던 아가씨, 이상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이상한. 원래 아가씨들은 열차 칸에 혼자 앉아있는 법이 드물거든요. 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봐야 어둠뿐이지만 그저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게 뭐 하는 건가?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앞에 뭐 볼 게 있다고 봐봐야 앞자리 좌석 등받이밖에 안 보이는데 또 사람 많은 칸에 지나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제가 들어가면 그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빙긋 웃어요. 처음엔 내가 아니겠지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고 보통 열차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4시간가량이 걸리거든요. 정차역 많이 서면 4시간 30분. 그 사이에 도시락과 커피를 팔러 10번 정도는 나가거든요. 10번 넘게 나가는데 10번 다 저를 보면서 빙긋 웃어요. 내가 찜찜해서 식당 칸에 와
주방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주방장이 호기심에 동해서 자기가 도시락 팔러 나간다고 나갔다 와서는 자기는 그런 아줌마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못 봤다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꼭 내가 나가면 그 아줌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나를 보면서 빙긋 웃으며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본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떠드는 귀신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버스에 귀신과 같이 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혹여나 전철에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귀신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실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친구가 나에게 반갑다는 듯이 다가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오늘 몇 명의 귀신을 보고 왔습니까?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오늘 거리에서 본 사람들 중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나 이상한 행동을 사람이 없었는지.